김민아의 시사 위키. 네, 유튜브에서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검색하시면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시사 위키 코너부터는 영상과 함께 또 즐기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이용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 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골프 접대가 뭐길래인데요. 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시작부터 여러 난관인데 지금 골프 접대 논란이 또 나왔죠. 예. 이 정치적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김영란법 위반이냐 해서 뭐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정치적 맥락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골프 접대 논란에 등장하는 인물이 함승희 씨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함승희 씨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에서 강원랜드 사장으로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 네. 이 전임 사장의 채용 비리를 검찰 고발 검토하기도 했던 그런 인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또 본인이 사장이던 시절에는 호텔에서 또 돈을 함부로 쓴다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오기도 하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함승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이 함승희 전 사장은 원래는 검찰 출신인데요.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는 이제 새천년민주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200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친박연대에서 서청원 의원하고 함께 활동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이후에 포럼 올해라는 이름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외곽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시작은 지금 여당과 같이 시작을 했지만 벌써 10년도 전부터 전형적인 친박 정치인의 행보를 거른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 조직의 어떤 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았다는 거거든요. 아하. 이 함승희 사장이 강원랜드에 사장할 때 이 강원랜드 돈으로 이 이제 포럼 일과 관련한 출장을 중국으로 이제 가서 이것도 이제 논란이 한번 불거졌었는데 그때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같이 동행을 했다. 그래서 해변에서 뭐 식사도 하고 뭐 비치 발리볼을 즐겼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한 번 골프에 초대받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각별한 사이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제 추천할 때도 이 함승희 추천론 이게 나와서 언론에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친박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과연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좀 회의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 성공하려면 본인부터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정치적 야망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뭔가 당 혁신을 하기보다는 비대위원장직을 발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는 것에 더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여의도 주변에서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비대위 활동이 끝나면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안 한다. 이렇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정치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좀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 하게 되면 대표 출마 유력한 사람 가운데 또 한 명이 김무성 의원인데 여기도 무슨 문제가 지금 제기됐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딸인 김모 씨가 시아버지 회사에서 차장 직함을 달고 5년간 4억 원 가까운 액수의 급여를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출근한 일이 없다. 이런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가 돼서 이제 수사에 착수가 됐다는 겁니다. 예. 이 김모 씨는 중국에 거주하던 기간에는 심지어 이 회사의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 양쪽에서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서 이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무성 의원은 지금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 가족이 문제가 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둘째 딸의 경우에는 뭐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이 됐다. 이 의혹이 나와서 교수직을 사임한 바 있었고요. 또 사위의 경우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원래 이제 그 법에 있는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서 봐주기 판결이다. 이 논란이 휘말린 바가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권 도전에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김민아 기자 얘기에 의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알고 보니 친박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 김무성 의원은 가족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모양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이제 의견 분포를 보면은 친박 진영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우리와 가깝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뭐 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또 이른바 복당파들은 그래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좀 해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더 강하게 인적 청산에 나서는 계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뭐 종이 호랑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좀 기로에 놓였다라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이 러시아 스파이 부티나 이 얘기가 이제 화제인데요.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참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러시아 스파이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웬 스파이예요? 이 러시아 국적 여성 마리아 부티나라는 사람이 지난 4년간 미국 보수 정치권의 침투를 시도하다가 적발이 됐다라고 이 미국 검찰이 밝힌 것인데요. FBI는 이 스파이가 러시아로 도주할 것을 우려해서 15일에 체포를 했고 16일에 검찰이 바로 워싱턴 연방법원에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은 이 사람이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를 비롯한 거물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간첩 스파이로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20대 여성인데 2016년에 유학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를 조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공화당의 유력한 후원 단체 중에 하나인 전미 총기 협회 행사에 다수 참여하고 뭐 이른바 미인계 뭐 이런 걸 동원을 해서 보수 인사들에게 접근을 해서 정보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에 계속 접촉을 해서 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활동 자금을 받아왔다는 건데요. 아하. 결국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러시아 스캔들 문제에 또 불을 붙이는 그런 소재가 되고 있다는 그러네요. 것이죠. 푸틴하고 정상회담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좀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는 것도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2016년에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게 이제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입장인데요. 이 정상회담하고 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이제 푸틴 대통령의 말에 맞장구를 쳐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미국 정보기관보다 푸틴을 더 믿는 거냐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 실수했다고 했죠? 그렇죠.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못 말했다라는 얘기인데 아하. 이게 좀 군색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을 팔아먹은 반역자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뭐 러시아 관련해서는 몬테네그로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이 발칸반도에 몬테네그로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요. 있죠. 지난해 6월 달에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고 이걸 막기 위해서 뭐 총리 암살까지 시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토에 가입을 했으니까 폭스뉴스의 언론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몬테네그로를 침공을 하면 지금 나토는 공동방위 의무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전쟁에 개입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예.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좀 부정적인 취지로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죠. 네. 이것도 또 비판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에 불리하겠죠? 그렇죠.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서 만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북핵 문제와 또 무역 문제 여기서 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성적까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이 태백 특수학교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 성폭행 사건에 휘말린 태백 특수학교의 교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오늘 새벽 춘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 이 교장 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 교장의 남편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부인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유서는 지금 따로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 이 성폭행 사건의 파문의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성폭행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보죠. 지난 18일에 이 학교 교사 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 3명을 성폭행을 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또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또 다른 교사에 대해서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교육청에 의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책임자인 교장이 심적 압박을 느꼈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숨진 채 발견된 교장은 지난 16일에는 뭐 책임지고 사퇴를 하겠다면서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사죄하기도 했고요. 이 또 가해자 이 모 씨가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교단에 섰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특혜 채용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은 바 있거든요. 심지어 인터넷에는 이 가해자 교사가 학교 법인의 관계자와 친인척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는데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아마 이런 문제도 교장에게는 좀 압박이 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태백에 있는 특수학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강원 영동권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대부분 기숙사 생활한다면서요? 이 강원도 내 특수학교가 7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춘천에 3곳이 있고 원주와 태백에 각각 한 곳이 있고 영동 지역에는 이제 강릉, 속초 이렇게 한 개씩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해, 삼척 이렇게 좀 영동 남부권에 있는 학생들은 강릉이나 태백까지 원거리 등교를 하거나 이게 힘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 부모가 학생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이 학부모들이 교장에게 주로 제기한 문제가 왜 이걸 몰랐느냐,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더 문제는 이 학부모들이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특수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 학생을 다른 곳에 맡길 수가 없는 이 현실적 문제 때문인데요. 결국 특수학교 수를 늘리는 게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서 보듯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이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그런 태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